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과 함께하는 필수 문제풀이 오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풀 거는 우리 조제가공 파트에서 단골로 항상 출제가 되는 복식 아르바이트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개념만 잡으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개 렌즈를 복합적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프리즘 효과를 두 개를 생각해야 돼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 나가다 보면 충분히 어렵지 않고 큰 여러분 걸림돌이 되지 않는 문제가 된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론적인 내용은 제가 업로드 시켰으니까 문제로 한 번 더 가지고 복습 적용해 보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처방으로 복식 아르바이트 태안경을 만들고자 할 때 앞렌즈의 조제 가공 PD, 앞렌즈란 말은 추가 렌즈라는 말이죠. 추가 렌즈라는 거니까 자, 여기 나와 있죠. 뒷렌즈만 가지고 근용으로 쓰다가 앞렌즈를 더해서 원용이 된다라는 거니까 앞렌즈의 굴절력은 앞렌즈의 디옵터는 마이너스 애드의 부호 바꾼 요렇게 된다. 자, 그럼 우선 애드 값부터 구해야 되죠. 넘어갔네요. 애드 값부터 구해야 되니까 자, 원용 지금 처방전이 뒤가 똑같으니까 원용 값에서 근용 값의 S 값을 차이를 구하면 애드는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얼마? 2디옵터가 된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놓고 나면 자, 이제 PD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수평 방향의 굴절력이 필요하죠. 얘는 수평 방향이잖아요. 수평 방향 굴절력인데 여기에 수평 방향 굴절력은 마이너스 1디옵터고 여기는 플러스 1디옵터. 자, 이렇게 놓으면 지금 근용이 플러스 렌즈가 되고요. 플러스 렌즈. 근용이 플러스 렌즈가 되면 플러스 렌즈로 쓰다가 원형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베이스 인 프리즘 효과가 만들어지고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자, 그러면 추가 렌즈를 사용할 때 추가 렌즈에서 의도적으로 베이스 아웃 효과를 발생시켜서 만들어서 이거 두 개를 상쇄시켜 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추가 렌즈의 베이스 아웃 효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추가 렌즈는 항상 마이너스 디옵터고 베이스 아웃 효과면 베이스 아웃이니까 효과니까 원용 PD에서 원용 PD보다 조제 가공 PD가 조가 PD가 작게 만들어주면 베이스 아웃 효과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원용 PD가 64니까 답은 64보다 작은 값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 여기서 프리즘 효과를 이제 계산해 볼 텐데 하나 이제 계산해 보면 플러스 1디옵터에서 곱하기 H가 얼마냐면 PD 변화량이니까 H가 4mm가 되죠. 4mm 분의 10 나누면 0.4 프리즘 베이스 인이 만들어지고 얘를 0.4 프리즘 베이스 아웃 효과가 나게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추가 렌즈의 굴절력은 애드의 마이너스 부호 바꾼 거니까 마이너스 2디옵터 곱하기 H를 모르죠. 이렇게 되면 2H는 4프리즘이 되니까 H는 2가 되겠고요. 2mm인데 마이너스 렌즈에서 베이스 아웃 효과는 원래 PD보다 작아져야 된다니까 여기는
빼기가 되겠죠. 그래서 64 빼기 2mm 해주면 62mm가 답이 된다. 앞렌즈 굴절력은 마이너스 2디옵터고 조가 PD는 62mm가 된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네요. 스스로도 풀어보시면서 함께 해보시고, 자 다음 문제. 자 똑같은 건데 앞렌즈 조가 PD를 구하는 건데 이번에는 여기와 여기가 형태가 달라요. 이게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용을 통일한다고 했을 때 얘를 바꾸면 S 플러스 2디옵터 C 마이너스 1디옵터 AX 180으로 바꾸어 놓고 이 두 개의 차이 값을 add로 찾으시면 되죠. 그럼 add가 얼마냐면 add가 4디옵터라는 결과값이 나온다. 4디옵터. 자, 근데 앞렌즈의 디옵터는 마이너스 add라고 했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4디옵터가 되겠죠. 기억해 놓고. 지금 그 다음에 또 PD 구하라고 했으니까 수평만 알면 되죠. 수평은 마이너스 2디옵터고 여기는 수평이 플러스 2디옵터다. 자, 그러면 지금 근용이 플러스 디옵터. 자, 플러스 디옵터면 베이스 인 효과가 만들어질 거고 추가할 때 추가해서 베이스 아웃을 만들어서 상쇄시키면 된다. 그리고 추가 렌즈는 마이너스 디옵터 렌즈니까 플러스 베이스 아웃이니까 지시된 원용 PD보다 조가 PD가 작으면 되죠. 아까 문제와 동일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된다. 이런 거 정리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는 또 계산이니까. 자, 근용 계산해 보면 10분의 제가 밑에 10분의라고 하는 건 저는 H를 밀리미터로 해서 그렇고 H를 센티미터로 하실 분들은 밑에 10을 안 쓰면 되는 거죠. 플러스 2디옵터 곱하기 PD 변화량이니까 4mm. 자, 이렇게 해주면 0.8 프리즘 베이스 인이 나올 거고 위에 거 계산할 때 0.8 프리즘 베이스 아웃이 되게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쇄시킬 것을 만들어 주면 된다. 자, 그러면 10분의 위에 추가 렌즈니까 앞렌즈 추가 렌즈의 굴절력은 add에 부호 바꾼 거 마이너스 4디옵터 곱하기 h. 그러면 h는 얼마냐면 4h는 얼마냐면 8, h는 2mm가 되는 겁니다. 근데 베이스 아웃 효과 만드는데 마이너스 렌즈니까 조가 PD가 작아져야 돼서 원용 PD 빼기 2mm 해주면 최종 조가 PD는 62mm, 디옵터는 마이너스 4디옵터. 이렇게 둘 다 구할 수 있다. 이거를 뭐 그림으로 하는 것도 제가 이론편에 업로드 시켜 놓았으니까 보고 그림으로 하든 이렇게 풀어서 하든 이거는 여러분 선택. 이건 제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기 위해서 주관식으로 한 거지만 객관식이면 더 찾아내기가 빠를 수 있어요. 자, 다음. 자, 이런 문제 또 나왔는데, 자, 여기는 더 쉽습니다. 앞렌즈의 굴절력을 구하랍니다. 앞렌즈란 말은 추가 렌즈죠. 추가 렌즈인데 이거의 굴절력을 구하래요. 추가 렌즈의 굴절력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add에 부호 바꾸면 된다는 거 알죠? 자, 그러면 뒤에 조합 똑같고 이거 차이값만 보면 되잖아요. 요거 차이값. 그러면 add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니까 add가 2디옵터가 되죠. 그러면 부호 바꾼 거니까 앞렌즈의 굴절력은 마이너스 2디옵터가 된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끝나죠. 이런 문제가 실제 국시 나오기도 했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알바이트니까 항상 이거를 계산하려고만 하면서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필요는 없죠. 문제를 잘 읽으면 생각보다 매우 간단히 답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도 있고, 자, 암렌즈의 조재가온 PD를 묻는데, 자, 이번에 보시면, 자, 얘는 원용이죠. 여기까지는 원용. 이걸 더해야 근용이 되죠. 그러면 수평 방향 굴절력을 알아야 되죠. 수평 방향은 이걸 그리면 90에 마이너스 4, 수직에 마이너스 3이 있는 거니까 원용의 수평 굴절력은 마이너스 3디옵터고 근용은 여기다가 애들을 더하면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1디옵터가 된다. 자, 그러면 근용이 마이너스 렌즈네요. 그러면 지금 근용이 마이너스 디옵터 렌즈니까 베이스 아웃 효과가 발생되고 프리즘이 발생. 그러면 이제 추가 렌즈를 사용할 때 추가 렌즈에서 얘를 상쇄시킬 베이스인 프리즘 효과를 만들면 된다. 효과를 만들어주면 된다. 근데 추가 렌즈는 마이너스 디옵터 렌즈이고 베이스인이니까 원용 PD와 조가 PD의 관계는 이번엔 조가 PD가 더 크게 만들면 된다. 어쨌든 답은 64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또 해보면 얘를 가지고 10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디옵터 곱하기 H는 4 0.4 프리즘 베이스 아웃이 발생하고 얘를 가지고 만들 때 0.4 프리즘 베이스 인이 되게 만들어라. 그러면 10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애드가 2디옵터니까 부호 바꾸고 H면 이 H는 4가 되고요. 10이 넘어가면 되니까 H는 2mm가 된다. 근데 H 2mm라는 건 구했는데 조가가 원용 PD에서 더해야 될지 뺄지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조가 PD가 더 커야 된대요. 그러면 64에서 더 커야 되니까 더하기 2mm를 해주면 66mm라는 답이 나오게 되고 디옵터는 마이너스 2디옵터 추가 렌즈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 문제가 크게 앞에랑 다르지 않고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거는 똑같이 앞렌즈의 조제가온 PD를 구하라고 했어요. 앞렌즈면 추가 렌즈고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보면 지금 원용의 수평이 얼마냐면 수평 디옵터가 그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잖아요. 수평이 마이너스 2디옵터입니다. 그러면 근용의 수평은 얼마냐면 여기다가 애들을 더하면 되니까 0.00 디옵터예요. 자, 근용이 0디옵터입니다. 그러면 근용에서 프리즘 발생이 없다. 그러면 추가할 때도 추가 렌즈에서도 프리즘 효과가 없어도 되죠. 자, 그러면 결국 원용 PD를 유지하면 되죠. 유지하면 되는 거니까 앞렌즈 조정한 PD는 원용 PD랑 같다. 그럼 얼마? 64mm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풀다가 답을
다 계산해봤더니 똑같다 이게 아니고 근용 굴절력을 봤더니 0.00 제로예요. 그러면 프리즘 발생 안 하니까 굳이 앞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답을 또 하나를 찾을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뒷걸림표인데 뒷렌즈의 굴절력과 뒷렌즈라고 하면 이제 여기는 추가 렌즈죠. 추가 렌즈의 굴절력. 추가 렌즈는 add 굴절력과 조제감 PD 근용과 비교한다. 자, 이러면 원용이 마이너스 1디옵터, 근용이 플러스 1디옵터. 그럼 add를 찾을 수 있겠네요. add는 차이값이니까 3디옵터가 될 거고 PD 변화는 6mm가 있겠네요. 6mm 변화가 생긴다. 원용을 먼저 쓰다가 바뀌는 거니까 원용이 마이너스 렌즈고 PD가 줄어드는 거니까 원용에서 베이스 인 프리즘이 발생하고 자, 그러니까 추가 렌즈 사용할 때 베이스 아웃 효과를 만들어 주게 되면 이 둘이 상쇄될 수 있다. 자, 근데 추가 렌즈는 add니까 항상 플러스 디옵터가 되고 플러스 베이스 아웃 효과니까 근용 PD와 조가 PD 비교했을 때 조가 PD가 더 크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근용 PD가 58이잖아요. 이거보다 큰 것만 우선 체크해 놓으면 지금 3개가 남죠. 3개가 남는데 조제가 앞렌즈에 추가 렌즈 굴절력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추가 렌즈 굴절력 애들이랑 똑같으니까 300이죠. 그러면 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답은 4번 아니면 5번으로 결정이 난다.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어야죠.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자, 원용에서 마이너스 절대값 위디옵터 곱하기 H 6mm 그러면 1.2 프리즘 베이스 인이 발생하고 1.2 프리즘 베이스 아웃을 만들어주면 된다. 근데 추가 렌즈 굴절력 얼마냐? 3이고요. 곱하기 H인데 3H는 12, H는 4mm가 되죠. 답이 틀렸네요. 4mm가 됩니다. 4mm. 자, 4mm, 6mm, 맞고요. 4mm가 되니까 58디옵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58이고 더하기 4mm 크게 해야 되니까 더하기죠. 그럼 얼마? 62mm가 된다. 자, 잘못 체크했네.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앞렌즈의 굴절력과 조제가공 PD는 얼마냐? 자, 앞렌즈 굴절력은 여기서 앞렌즈란 말은 원용 렌즈를 묻는 거죠. 원용 렌즈. 앞렌즈 원용이라고 줬잖아요. 원용 렌즈 굴절력 얼마냐면 마이너스 450. 그러면 마이너스 450 있는 거 답이 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실제 기출 문제이기도 한데 너무나도 쉽게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나와버려가지고 더 이상 안 풀어도 되는데 이거를 막 풀다 보면 푸는 사람들은 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래도 문제가 나왔으니 풀어는 볼 텐데 자, 원용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디옵터니까 베이스 인 효과가 발생될 거고 그러면 추가 렌즈에서
베이스 아웃 효과를 만들어주게 되면 상쇄가 된다. 근데 추가 또는 뒷렌즈는 항상 플러스 디옵터니까 여기다가 베이스 아웃 프리즘 하면 근용을 쓰려고 추가하는 거니까 근용 PD와 비교했을 때 조가 PD와 크기는 조가 PD가 더 크면 된다. 그러면 근용이 60이니까 60보다 크면 된다. 우선 60보다 작은 건 아니고 답은 예 아니면 예였는데 너무나도 답이 쉽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어는 봐야 되니까. 자, 원용에서 프리즘량 계산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4.5디옵터는 곱하기 PD 변화량 H 3mm 4 이렇게 하면 1.8 프리즘 베이스 인이 발생이 될 거고, 자, 근용에서 만들 때 1.8 프리즘 베이스 아웃을 만들어 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량이 애드가 되는데 지금 애드가 얼마냐면 애드는 마이너스 4.5에서 마이너스 1.5로 바뀔 때까지니까 플러스 3디옵터가 애드가 되죠. 그러면 추가 렌즈는 플러스 3디옵터 분의 H 10 하면 이건 답이 66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 입력했나 봅니다. 3H는 18이 되고 H는 6mm가 된다. 근데 죄가 더 커야 되니까 60 더하기 6mm 하면 66mm가 되어야 되겠죠. 예, 숫자를 잘못 입력했나 보네요. 66mm. 어쨌든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뒷걸림태 문제까지 쭉 풀어봤는데 우선 뒷걸림태는 배제해 두시더라도 알바이트 문제부터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처럼 경우의 수를 복식 알바이트를 저처럼 경우의 수로 풀어도 되고 경우의 수로 그러니까 즉 유형 세 가지로 유형 1번, 2번, 3번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생차로 시키는 대로 다 그냥 처음부터 계산해서 풀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풀든 그냥 계산부터 시작을 해서 풀든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또 그림으로 편하신 분들은 그림으로 푸셔도 되겠고요. 어떤 방법이든 본인이 실수 안 하고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또 복습 또 해보시고 모르는 건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다시 답 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유튜브 복쌤TV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